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약 10달 동안 이어온 인수합병 M&A 협상은 노딜로 끝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해 곧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노딜입니다. 이 무산에 대한 최종론이 오늘 있었죠.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아시아나항공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M&A가 노딜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인수 무산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 과정과 플랜 B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현산의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했습니다. 해지 통보와 공시는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진행됐는데요. 무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현산과 아시아나는 약 10달을 끌어온 협상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 조건을 두고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입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산은이 1조 인하를 제안했지만 현산이 제실사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매각 무산 공식화입니다. 이제 채권단 관리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네, 아시아나는 다시 채권단 관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해 매각 무산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마련한 플랜 B에는 기한기금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아시아나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기 위함인데요. 지원이 결정되면 아시아나는 기한기금의 첫 대상이 됩니다. 아시아나의 올 상반기 부채 총계는 11조 5,459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000%가 넘는데요. 향후 1년간 회사가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매각 무산이 확정된 만큼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호산업과 산해는 유동성 확보 이후 구조조정과 재매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우선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대주주 무상 감자 등 재무적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해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돼 사실상 국유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후 재매각 추진으로 한시적 국유화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실 노딜의 기류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구조조정, 분리매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요? 네, 이로써 아시아나는 6년 만에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2010년 경영 악화로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에 졸업한 바 있습니다. 채권단의 관리 체제에 돌입하면 사업 재편이나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에 고용 유지 조항이 있는 만큼 인력 감축이 아닌 노선 감축과 사업부 재편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기준 직원의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걸고 있는데요.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분리매각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직원은 최소 6개월간 구조조정에선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은 병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2조 5천억 원에 따른 2,500억 원에 이미 지불한 이행보증금 문제인데 이게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 5천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보증금으로 이미 지불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산과 금호 측은 이미 계약금 소송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집중해 왔는데요. 현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의 부채가 5개월 만에 4조 5천억 원 증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금호산업의 귀책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금호와 채권단 측은 무산 책임이 현산에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무산의 모든 책임이 현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금 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하나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한화케미칼은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 보증금 중 절반 이상인 1,95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이 소송전은 결론이 나기까지 9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노딜이고요. 이번에 아시아나 노딜 마무리되면서 항공사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금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대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인수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재직 인원의 50%인 약 600명이었는데요. 재매각 후 국내선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고할 방침입니다. 업무 특성상 타 직종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항공업 전반이 침체기에 빠지며 이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시아나까지 노딜로 결론이 나자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본사 직원은 약 9,000명입니다.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 계열사 직원은 약 3,000명인데다 관계사 에어부산은 1,400명, 자회사 에어서울에는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거래가 수월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중에서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 전반으로의 구조조정 확산 우려입니다. 국내 항공사는 국제선 운항률이 평상시 대비 80에서 9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상위권 LCC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폐업과 정리해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특히 갓 사업권을 따낸 신생사인 플라잉강원과 준비 중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최종 결렬 소식들 오늘 들어봤고요.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